자, 교재는 97페이지 이 차고 문제입니다. 자, 이 차고가 원래는 경찰 채용에서는 출제가 잘 안 되었던 것인데 최근에는 2, 3년 동안 꾸준히 이 차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 차고 파트를 좀 대비 좀 해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갑이 A를 살해할 의사로 그 다음에 내리쳤는데 죄적을 인멸하기 위해서 파묻었는데 질식사를 하였다.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개괄적 고의 살해잖아요. 판례, 그치? 판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괄적 고의라고, 개괄적 고의. 처음에 고의가 마침내까지 미친다. 그치? 자, 그래서 해설 가보시면 살해의 의도를 쳤는데 마지막에 죽었잖아. 그치? 그래서 개괄적으로 보게 되면 고의 하나를 인정합니다. 살인죄를 인정하게 되죠. 뭐 이론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판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죠. 이론은 이제 검찰직에서는 출제가 되는데 경찰직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죄 하나만 됩니다. 자, 2번 가보죠. 형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였다 이랬어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 전속 살해죄가 되나? 지금 아버지를 죽인다는 생각이 없는데 형을 죽이려 했는데 그치? 그래서 전속 살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죠. 됐나요? 그래서 15조 2항에 따라서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죄로 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살인죄만 됩니다. 그래서 해설에 나와 있죠. 보통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자, 3번 판례. 형수 A를 살해하려고 휘둘렀는데 빗나가서 조카 B가 맞고 죽었다. 자, 법정적 부합설이 판례죠. 판례는 어떻게 푸나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따라서 조카 B에 대한 살인죄, 기수를 인정하게 되지. 틀렸어요. 자, 해설 보시게 되면 B에 대한 살인죄, 기수 됐습니다. 자, 올라가시고 4번 볼까요? 갑이 A를, 자, 이것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A를 살해하기 위해서 발사했는데 빗나가서 유리창이 깨졌다. 자,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재물이 파손됐네. 자, 추상적 사실의 착오죠. 응? 추상적 사실의 착오. 해서 빗나갔다 했지?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의 착오지. 방법의 착오. 됐나요? 자, 여기서 이 법정적 부합설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여러분이 이 기본서에 다 있을 겁니다. 자, 법정적, 여기 지금 문제를 뭐로 보고 있지? 자, 구체적 부합설을 풀어보고 있죠? 자, 추상적 사실 착오죠, 그렇죠? 혹시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뭐고 추상적 사실 착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 다시 들으셔야 돼요. 자, 이 구체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만 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하고요. 나머지 그 외의 모든 사실의 착오 문제는 이렇게 지금 색깔 칠하고 있죠.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험 이렇게 처리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지금 A를 살해하기 위해서 빗나가서 유리창이 깨졌다. 자, 추상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 착오 문제죠? 다시 와보세요. 다시 와보시면 여기네, 그쵸? 이 부분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식 사실 미수와 발생 사실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오시게 되면 A에 대한 살인 미수죄가 된다. 맞습니까? 맞지? A에 대한 살인 미수와 자동차에 대한 유리창에 대한 뭐가 돼? 과실이지, 과실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이래야 되는데 우리 손괴죄는 과실범 처벌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손괴죄는 무죄가 돼버리고 상경이 될 여지가 없고 결국 A에 대한 살인 미수죄만 될 뿐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그치? 해설에도 나와있지? 해설에도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몽땅 다 뭐를 인정한다?
인식미수와 발생사실 과실의 상경으로 처리를 하는데 과실손괴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살인미수만 된다라고 해석이 나와 있죠. 정리 좀 해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했네요. 작년도 또 경찰 문제입니다. 자, 풀었지 방금 이거.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을 넣어두었는데 B가 이를 마시고 죽었다. 다툼이 있을 땐 판례에 따른다 그랬어요.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지. 법정적 부합설.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서도 발생사실단 고의기수, B에 대한 살인죄 기수를 인정하게 됩니다. 맞네요. 정답은 1번이네. 자, 2번 문제. 자, A를 향하여 힘껏 휘둘렀다. 즉, 살인죄 고의죠. 살인죄 고의를 휘둘렀는데, 조카 B가 죽었네. 그쵸? 그럼 뭐가 돼? 똑같잖아. B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되지. 과실치사가 아니고, 그쵸? 3번 문제. 역시 살인죄 고의로 A를 향해 쳤는데, 갑자기 B가 앞으로 뛰어들어서 B가 죽었지? B가 죽었지?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기 때문에 발생사실단 고의기수라고 해서 B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되지. 틀렸지? 4번 문제. 자, 시비가 붙어 싸웠어요. 상해죄의 고의로 A를 향하여 찔렀는데 이를 뺏으려던 B가 칼에 찔려 상해를 입게 됩니다. 어떻게 되지? B에 대한 상해죄 기수가 되지. 과실치상이 아니고. 이건 모르시는 분이 있는가요? 자, 노트 펴보세요. 자, 노트 펴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이잖아. 지금 여기,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법정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착오 중에서 객체 방법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뭐를 인정해요? 여기, 발생사실단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봐? 나머지는, 인식미수와 발생사실 과실의 상경 처리를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걸 문제집 시간에 해설할 건 아니잖아. 그쵸? 기본 강의 때 보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3번 문제입니다. 올해 승진 문제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법정적 부합설 얘기 나왔네요. 법정적 부합설이다. 자, 상해죄의 고의로 을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병이 맞아 죽었다. 사람과 사람이지. 그러면 뭐라 그래? 이것을 구체적 사실의 착오. 이렇게 불러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자, 그런데 빗나갔다 했지. 그러면 타격의 착오지. 방법의 착오지. 그 중에서 뭐다? 타격의 착오다. 또는 방법의 착오다. 이랬어요. 됐나요? 자, 그럼 다시 노트 펴볼게요. 자,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이 착오지. 방법이 착오는 어떻게 풉니까? 쭉 가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로 풀지. 그치? 그러면 교재와 보시면 병에 대한 상해죄 기수가 된다. 맞죠? 발생사실은 고의기수니까 병에 대한 상해죄 기수가 되는 거 맞습니다. 자, 2번 보죠. 갑이 을을 살해할 의사로, 자, 을입니다. 독약을 탔는데 개가 먹고 죽었어요. 자,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개가 먹고 죽었다. 객체가 다르지? 객체가 다른 걸 뭐라 그래? 추상적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 이렇게 보죠. 이거는 독약이 빗나간 거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라 빗나간 거지? 이걸 뭐라 그래? 네, 그렇지. 방법의 착오. 타격의 착오란 말이에요. 타격의 착오. 자, 그러면 노트 와볼까요? 여기지. 추상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이니까 여기지. 이 부분이지. 쭉 가보시면 인식미수와 발생과실의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교재 가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 지금 구체적 부합설이네. 구체적 부합설은 여기네요. 구체적 부합설은 여기네. 여기다. 여기도 마찬가지지. 결론이 똑같아요. 쭉 내려오시면 결론이 똑같아요. 그래서 살인미수죄와 손괴죄 상경이 돼? 아닌데? 아까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과실, 그치?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위라 했지? 그럼 이 부분이 틀렸잖아요. 요 손괴가 과실손괴가 돼야 되겠지? 과실손괴가 되어야 하는데 형법에 과실손괴죄가 없지?
틀렸다. 그래서 뭐만 돼? 살인 미수죄만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볼게요. 갑이 병을 을로 오인하였다. 총을 쏘았다. 병이 사망했다. 오인했다 그랬지? 병이 사망했다 그랬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잘못 봐서 사람이 죽었지? 그치? 무슨 착오? 그렇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지. 잘못 봤다 그랬지? 무슨 착오? 객체의 착오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구체적 중에서 객체지? 자, 다시 노트 와보세요. 구체적이지? 구체적에서 객체라 그랬지? 어떤 견해든 간에 구체적이든 법정적이든 추상적이든 어떤 견해든 간에 다 뭐를 인정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술을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다시 와보시게 되면 결론이 똑같지. 어떤 견해든 결론이 똑같지. 뭐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술. 즉 병에 대한 살인죄 기수 이렇게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4번을 볼게요. 자, 손괴죄의 고의네요. 손괴죄의 고의로 창문을 향해 던졌어요. 근데 빗나가서 사람이 다쳤어요. 자, 창문은 재물이지, 병은 사람이지, 무슨 착오? 그렇지, 추상적 사실의 착오. 사람하고 재물은 객체가 동일하지 않잖아. 추상적 사실의 착오인데 빗나갔다 했지? 무슨 착오? 방법의 착오다. 방법의 착오. 지금 다시 와보세요. 여기네요. 추상적 중에서 방법이지, 방법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구체적 부합설은 어떻게 풀어? 인식미수와 발생과실의 상상적 경험 이렇게 풀잖아요. 그럼 봐봐. 자, 구체적을 얘기하고 있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인식미수와 발생과실의 상상적 경험 맞지? 맞잖아. 답은 2번. 올해 승진 문제입니다. 승진 문제는 꾸준히 나왔어요. 3번이 그렇고 또 몇 번이지? 7번이 그렇고 6번도 그렇고 뭐 계속 좀 나오네요. 좀 대비 좀 하셔야 돼요. 자, 4번 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갑은 같이 사냥을 하던 동료 을을 살해하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네요. 자, 검색할게요.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쐈네요. 근데 미숙하여 옆자리에 있던 병이마저 죽었네요. 자, 사람을 죽이려다가 사람을 죽였지. 네? 무슨 착오? 그렇지, 구체적 사실의 착오. 그치? 근데 빗나갔다 그랬지? 총을 쐈잖아. 근데 빗나갔다, 옆자리에 맞았다 했잖아. 그치? 빗나갔다는 얘기거든? 무슨 착오? 방법의 착오. 자, 여기 다시 노트 펴보세요. 구체적 중에서 방법이지? 방법이잖아. 방법에서는 구체적하고 법정적이 다르지? 다르잖아, 지금. 구체적은 인식미수와 발생과실의 상경 처리하지만 법정적은 발생사실에 대한 고기술을 처리하지. 다르다? 달라. 다르다고요. 자, 2번 볼까요? 2번. 평소 을의 심한 괴롭힘을 참을 수가 없어서 늦은 밤에 을을 따라가서 을입니다. 을을 따라가서 찔렀다. 근데 실제로는 을과 비슷한 외모의 병이 살해됐다. 병이 죽었네. 자, 사람을 죽이려다 사람을 죽였지. 무슨 착오? 그렇지. 구체적 사실의 착오. 맞지? 자, 이것은 방법의 착오요, 객체의 착오요. 1번은 빗나갔지만 2번은 빗나간 게 아니지. 명중했지. 2번은 명중했어요. 2번은 명중했는데 까보니까 내가 의도했던 그놈이 아니야. 뭘 착오했지? 객체를 착오했지. 사람을 잘못 봤다. 객체의 착오지. 그치? 구체적에서 객체라 그랬지? 노트. 자, 구체적에서 객체지? 구체적에서 객체잖아. 그러면 어떤 견해이든 간에 다 뭘 인정합니까? 발생사실한 고의기술을 인정하지. 됐죠? 다시 와보세요. 두 번째 줄.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발생사실한 고의기수니까 병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맞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3번 봐요. 갑이 살해 의도로
병을 향하여 발포하였다. 자, 병을 죽이려고 합니다. 빵 쐈습니다. 을이 맞아 죽었네요. 근데 빗나갔다 그랬지? 무슨 착오? 아, 이거잖아. 구체적 사실 추측에서 방법의 착오지. 방법의 착오. 이건 어떤 학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을에 대한 살인죄가 되나? 아니지. 어떤 학설에 의한다는 것이 아니죠. 이게 틀렸죠. 틀리잖아, 지금. 지금 이 부분인데? 구체적에서 방법이지, 그치? 방법일 때는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미수와 발생사실을 상경으로 처리하지만, 나머지 두 개는 뭘 처리해? 발생사실이든 고의기를 처리하지. 이 부분이 견해를 달리해요. 그치? 자, 4번을 볼게요. 4번은 봤잖아. 이건 무슨 사건이지? 이건 안 봤네요. 이건 낙산 비치호텔 사건 아니야? 비치호텔 호텔 사건이죠. 자, 상해죄의를 입었다 그랬어요. 상해죄의 고의지. 상해죄의 고의로 입었는데, 떨어뜨렸는데 죽었네. 그치? 상해치사죄가 되죠.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에 사망한 것으로 오인했다. 이 부분에 과실이 있답니다. 과실이 개입한다. 즉 상해라는 기본범죄 행위로 인해서 결국 밀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과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해치사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문제 5번입니다. 재작년도 경찰 간부 문제인데, 자, 1번 문제. 또 판례 문제를 물어보겠네요. 판례를 물어보겠다. 자, 을병에 대하여 상해죄의 고의로 찔렀다. 이건. 근데 쌈을 말리던 을이 칼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 이건.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라 그랬지. 그렇지? 법정적 부합설이니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즉 정에 대한 상해죄 기수를 인정한다. 맞습니다. 2번 문제. 자, 을을 향해 돌을 던졌지. 근데 자동차가 맞았지. 사람을 던졌는데 자동차가 맞았지? 무슨 착오? 그래, 추상적 사실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지. 그치? 자, 근데 던졌는데 유리체에 맞다 그랬지. 이건 무슨 착오야? 빗나갔잖아 지금. 무슨 착오? 방법의 착오. 방법의 착오. 그러니까 이거지. 여기 추상적 중에서 이게 방법이지. 방법일 때는 이 두 가지 결론이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이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과 법정적은 동일한 결론에 따른다. 맞지? 맞지? 그 다음 3번. 심야에 지저대는 을의 개. 자, 개를 죽이려고 총을 쐈어요. 근데 빗나가서 을이 맞아 죽었어요. 자, 개는 재물이지? 그치? 재물을 손괴하려고 빵 쐈는데 을이 맞아 죽었네? 무슨 착오? 그래, 추상적 사실 착오지. 추상적 사실 착오. 됐나요? 응? 자, 근데 야, 이거 왜 웬만하면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 추상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물어보고 있네요. 자, 노트 펴볼까요? 노트 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어떻게 강의를 들으시는지 모르겠구만요. 자, 우리 견해는 세 가지가 있어요.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이렇게 있는데 요 법정적 부합설이 우리나라 현재로서는 다수설이자 판례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이 다수설이 이 법정적 부합설이냐 추상적 부합설이냐 법정적 부합설이냐 구체적 부합설이냐 약간 분분했어요. 그때는 팽팽했어요. 의견이 팽팽했는데 오늘날에는 이거 법정적 부합설로 다수설로 가대요. 근데 다수는 별로 의미가 없지. 판례가 어느 쪽이냐?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추상적 부합설은 우리나라에서는 취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취하는 학자가 한 명도 없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는 일본 애들은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 일본 애들은 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에 유학 갔다 오신 분이 일본에서 책 100개 가지고 와서 소개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책에 실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취하고 있는 견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출제의 가능성이 떨어져요.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고 보통 출제는 여기서 해버리죠. 법정적이냐 구체적이냐. 왜냐하면 이건 우리나라가 취하는 학설들이 있거든. 우리나라 교수의 절반씩 양자를 이렇게 2분의 1씩 나눠갔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출제를 하는데 보통 법정 추상적은 출제를 안 해요. 출제를 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출제 안 하는데
맞죠? 우리나라 취한 사람이 없는데 이걸 출제한다는 게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지? 어? 근데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걸 내고 있다는 거야. 어떤 또라이가 내는지 모르겠구만. 이걸 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냈잖아요. 그러면 건너뛰세요. 저는 강의할 수 있어요. 이 강의 할 수 있잖아요. 이 노트 있잖아요. 근데 저도 노트에서 가르치잖아요. 이거 공부하지 말라고. 이거 자질자재하게 책에 보면 제 기본세감 자질자재 설명해놨어요. 설명해놨는데 이거 공부하지 말라. 이거 출제 안 되니까. 응? 제가 강의할 땐 이렇게 강의하지. 구체적 사실착오 중에서 객체착오만큼은 이 세 가지 견해 다 똑같다. 이건 강의해요. 이건 똑같다. 이 세 가지는 똑같이 이 의견 일치를 한다. 이건 설명하는데 이 X친 것은 제가 공부하지 말라 하거든.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이게 출제가 되었잖아, 그렇지? 경감부에서,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 말이 틀렸는가? 아니지. 제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 일단은 1번, 2번 풀었잖아요. 1번, 2번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번, 2번은 당연히 모르면 안 되지. 착오 문제에서는. 근데 3번은 초상적 법설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패스하란 말이야. 패스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4번을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럼 그 답을 체크하고 정말 답이 없다. 그럼 3번으로 가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3번 건너뛰세요. 4번 볼게요. 4번은 판례 아시지? 작물을 쳐로 오인했다. 이거 유명한 판례잖아. 판례 뭐라 그래? 작물을 죽인다는 생각이 있어? 우리가 구성요건적 고의에서 배웠잖아요. 전속 살인죄를 인정하려면 전속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속에 대한 살인 고의가. 그럼 전속에 대한 살인 고의가 있어요? 없는데? 따라서 전속 살인죄 되지 않고 보통 살인죄만 될 뿐이지. 이건 다 알지? 그러면 다 봐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지. 다 뭐요? 답이 뭐긴 뭐요? 3번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3번 몰라도 돼. 공부하지 마라 이런 건. 나머지만 잘 해두세요. 3번은 제가 강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강의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해요. 나머지를 잘 받으세요. 6번 보세요. 자, 6번은 착오 중에서 봐봐. 이게 내는 게 맞지. 봐봐. 구체적하고 법정적 중에서 해결 방안을 골라라. 당연히 이렇게 내야지. 거기서 초상적 법설이 왜 들어와? 근데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사례를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좋은 문제지. 이건 좋은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을 베꼈어. 사실. 사법시험에서 출제가 된 것을 이 경찰 승진에서 토시 하나 안 틀려.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베낀 거야. 그대로 베낀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사법시험을 푼 사람이 푸는 거지. 사법시험 안 풀어봤는데 뭐 그때는. 그렇잖아요? 지금은 별로 사법시험 볼 거 없어요. 지금은 뭐 역사적 사라졌고 그거 풀어봤자 의미도 없고 여기 있는 기출 문제나 열심히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동일한 결과가 뭔데요? 노트 펴보세요. 여기잖아, 여기잖아. 동그라미 쳤지, 지금? 동그라미 쳤지, 여기? 발생기수. 요 동그라미 친 거. 똑같이, 어떤 견해든 똑같은 결론 똑같지, 뭘 찾으라는 얘기야? 구체적 사실창의 중에서 객체적 여기를 고르라. 이걸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것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해설도 그렇게 해놨지, 내가. 해설도 그렇게 해놨지? 구체적 중에서 아니. 지금 제가 설명 잘못했는데. 자, 구체적과 법정적 중에서 동일한 결과에 이른 것을 골라라 그랬지? 그럼 봐봐. 동일한 결과에 있는 건 뭐예요? 그렇지. 이걸 지울 수가 있나? 지울까? 이건가? 아닌데. 이건가? 그렇지.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구체적하고 법정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똑같지? 이거 똑같지? 똑같잖아, 지금. 이거 똑같지? 똑같잖아. 그럼 다른 건 뭐예요? 요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다르지? 이 부분이 다르잖아, 지금. 자, 요 부분이 다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별표 두 개 박아놨지? 구체적 중에서 방법 착오만 다르지?
구체적은 인식미수와 발생과실 상경 처리하지만 법정적은 발생사실 고기술 처리하잖아. 이것만 다르지? 요걸 골라라 이거야. 요거를 골라라. 요걸 내고 있는 거야. 요걸 내고 있는 거야. 요게 사실 문제야. 요게 사실 문제. 그러니까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것을 골라라 하는 말은 구체적 중에서 방법을 뺀 나머지를 골라라. 나머지를 골라라 이 말이야. 아시겠지? 그러면 자 1번 풀어보세요. 1번. 갑이 을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을을 향해 던졌네. 행인에 맞아 다쳤네. 이거 무슨 차고요? 사람과 사람이지. 구체적 중에서 뭐요? 빗나갔다 했잖아. 방법이지. 방법이지. 방법의 차고는 결론을 달리하지. 지금 결론 똑같은 걸 고르라 그랬잖아. 결론 달리하지. 결론 달리하니까 이건 틀렸네. 2번. 을을 향하여 던졌는데 자동차 맞았지? 뭐요? 이건 추상. 사람하고 재물이잖아. 추상적 살차고지? 남을 걸 볼 것도 없지. 이건 동그라미지. 결론 똑같이 하지. 자, 을을 살해하고자 어둠 속에서 병을 을로 알고 총을 쏘아서 살해했다. 이건 뭐지? 구체적이지? 사람과 사람이니까 구체적이지? 이건 빗나간 게 아니지? 사람을 잘못 봤지? 객체의 착오니까 결론 똑같이 하지. 동그라미. 자, 을을 살해하고자 빵빵 쌌는데 을에게 상해를 입히고 옆에 있던 병이 맞았지? 이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니까 일단 구체적이지. 자, 빗나가서 명중했어. 빗나갔잖아. 지금 빗나갔잖아. 상해를 입히고 빗나가서 병이 맞았잖아. 그럼 뭐예요? 방법을 차고. 그러니까 틀렸지? 틀렸잖아. 빗나갔잖아. 지금 방법을 차고 병발살해 아니요. 병발살해라는 걸 이걸 몰라도 지금 빗나갔잖아. 그 다음에 미음 봐요. 미음. 자, 사냥을 나온 갑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동료 을을 잘못 알고 을을 살해하기 위해서 쏘았는데 사냥개가 맞았다. 추상적이지? 사람과 개니까 추상적이지? 결론 똑같지. 답 몇 번이요? 3번이요. 이거 사실 문제 통째로 베낀 거예요. 7번 보세요. 적절치 않은 걸 골라라. 12년 승지 문제네. 을을 살해하려고 빵 쌌지. 빗나가서 유리창 깨졌지? 자, 사람하고 유리창이지? 추상적 살차고지. 빗나갔다 그랬지? 방법을 차고지. 결론 똑같아? 결론 똑같이 하지. 구체적하고 법정적으로 법률을 똑같이 하지? 왜 달리한다 했을까? 틀렸네. 답 1번. 자, 갑을 을로 오인하였다. 사람과 사람이지? 구체적이지. 구체적 사실 차고. 오인했다고 했으니까 잘못 봤지? 객체 차고지. 결론 똑같이 합니까? 똑같이 하지. 동그라미지. 자,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 2번 틀린 지문. 답이 1번이야. 1번. 자, 3번 가볼까? 갑을 살해하려고 독약이 든 술을 우송하였는데 을에게 잘못 배달되어서 을이 마시고 죽었네. 잘못 배달됐다 그랬지? 무슨 차고? 방법을 차고. 근데 사람과 사람이니까 구체적 사실의 차고.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을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된다. 맞죠?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사실은 고의기수를 인정하니까. 그치? 그래. 그렇단 말이야. 그 다음.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갖고 다 풀 수가 있어요. 이것만 갖고 풀면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제 4번에 어려운 게 나왔네? 4번에 어려운 게 나왔어. 자, 갑이란 사람이 을에게 병을 대한 살인 교사를 시켰다. 이거예요. 근데 을은 여기서 병을 정으로 오인하였다. 그러니까 정인 사람을 이 사람이 병으로 오인하여 칼을 들고 찔렀는데 사망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차피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사람 죽였잖아요. 그쵸? 무슨 차고? 구체적 살차고지. 추상적이냐? 사람하고 개 문제냐?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치? 근데 이 을이라는 도구가 잘못 맞힌 거지? 아니지. 이 도구가 어떻게 따라서 잘못 봤다 했지? 객체차고. 잘못 봤으니까. 객체차고다. 근데 이런 교사범, 방조범은 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건 몰라도 1, 2, 3번 갖고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번은 여러분 준비하시는 여러분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범 말고, 이 정범이 있고 교사범이 있는데, 교사범에 대한 착오를 정범에게는 어떻게 풀까에 관한 부분은 학설에 대한 약간 논의가 있어요. 논의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건 좀 어렵다 이거지. 어렵고, 1, 2, 3번만 갖고 푸시면 된다. 이거. 아시겠죠?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1, 2, 3번만 풀으시면 될 것 같고, 4번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건 패스해라. 들러리 지문이기 때문에 패스해라. 이렇게 봐셔도 돼. 그러니까 4번은 굳이 알 필요 없어. 아시겠죠? 4번은 몰라도 돼. 지워버리시라고. 1, 2, 3번만 열심히 풀으시면 돼. 자, 8번 가볼까요? 8번 하고 쉴게요.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어요. 검찰증 문제다. 검찰증 문제다. 자, 갑을 살해한다는 것이 외모에 착오를 일으켜서 병을 갑으로 오인했네요. 판례니까 뭐라 했어? 판례니까 법정적 부합설이지?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서 풀어라 이겁니다. 그럼 뭐가 돼?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되지. 이 맞는 지문이지? 자, 2번 장모를 경찰관으로 착각하여 죽여버렸다. 보통살인죄지, 보통살인죄. 왜 장모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3번은 개괄적 고의 살해지? 개괄적 고의 살해잖아. 살해 의사로 쳤는데 착각해서 웅덩이 파고 매장했는데 질식사를 하였다. 발생살에 대한 고의기수. 맞죠? 그 다음 다 맞아요. 4번이 틀린 것 같은데 4번은 왜 틀렸을까? 네? 자가 부의 재물로 오인하고 타인 재물을 절취했다 그랬어요. 부의 재물을 오인하고 타인 재물을 절취했다. 15장의 1항에 따라서 절도죄의 형 면제하는가? 친족관계 아니야?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일단 친족관계 아니야? 친족관계는 우리가 전 시간에 고의 파트에서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인식 대상이 안 된다 했죠? 객관적 처벌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객관적으로 이 물건은 누구 물건이었어? 타인 물건이었단 말이죠. 타인 물건이었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는 거지. 무슨 형면제는 무슨 형면제요? 절도죄가 가르고 절도죄가 된다. 이런 말. 됐는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